저는 2005년도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 하다가 다 팔아버리고 2012년도에 다시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식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스카트레드닷컴을 알게 돼서 주식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고요. 뭐 그 당시에 제 주변에 진짜 주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진짜 혼자 그냥 경험으로 한 거거든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뭐 한국 책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계속 단타를 친 거야,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제 원금의 40% 정도 날리고 털고 나왔죠. 그래서 그때 2012년도에 다시 시작할 때 제가 결심했던 게 단타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그렇게 포인트를 잡았고요. 그러니까 결국 2005년도부터의 경험을 쭉 통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그 종목을 분석할 필요도 없고 사업 보고서를 읽을 필요도 없고 뭐 유상증자를 얼마큼 했는지 매출이 얼마인지 거기에 있는 그 오너가 도덕성이 있는지 그런 거 하나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주식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다가 그냥 제 경험으로 계속 주식을 하다가요. 작년 12월 말쯤에 그때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 관련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유튜브에 들어와서 잘 안 보거든요. 그 손흥민이 그 신문에서 그 골을 넣었다 그러면은 그런 뉴스를 보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손흥민만 찾아보다가 우연하게 주식 관련 유튜브를 보게 돼가지고 그때 엄청난 지식을 얻었죠. 뭐 용어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 보고서 보는 법 아니면 뭐 첨단 주식, 성장주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뭐 아크, 캐시우드 그런 그 캐시우드 그 아줌마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것도 그 당시에 처음 알았고요. 저는 애초에 주린이, 뭐 존버 이런 단어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존버는 처음에 저 무슨 미국 사람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유명한 펀드 매니저 워런 버핏처럼 뭐 존버 이렇게 이야기니까 그 영화 중에 존 위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존버 그러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졸라리 버티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주린이도 처음에 굶주린 뭐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식 어린이의 은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는 2005년도부터 주식을 계속 거래하면서 종목 분석이나 사업 보고서 보는 법이나 주식에 대한 용어를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도 계속 수익을 냈어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한 3, 4개월간 하루에 뭐 5, 6시간 동안 주식 관련 유튜브들을 계속 봤습니다. 그때 그,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구나.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은 몸이 달아가지고 내가 수익 나는 것들을 일부분을 팔고 어떤 건 전부 다 팔면서요. 3, 400% 되는 거.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첨단주, 전기자동차 관련 뭐 클린 에너지, 뭐 아크도 사고요. 그 펀드. 그런 걸 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거의 뭐 반토막이 났죠. 근데 결국은 제가 큰 교훈을 얻었어요. 큰 대가를 지불하고요. 제가 얻은 교훈은 뭐냐? 아, 내가 하던 방식이 올바른 방식이었구나. 내 매뉴얼이. 종목을 분석하고 사업 보고서를 읽고 용어를 정리하고 트렌드를 보고 금리를 따지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구나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종목을 아무리 분석하든 금리를 따지든 뭘 하든 간에 그거는 진짜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걸 아셨으면 합니다. 주식 용어 중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무릎을 알고 어깨를 알려면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키를 알아야죠. 머리끝하고 발바닥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릎을 알고 어깨를 압니까?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뉴스를 아무리 분석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뉴스는, 본 뉴스는 벌써 가격의 방향이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테슬라 같은 경우 앨런 머스크가 맨날 코인 갖고 뻘짓하죠. 계속 떨어지죠.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주식이 어떻게 바뀔지,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목 분석, 시장 분석 의미가 없어요. 많은 유튜브를 보니까 결론은 뭐냐?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래요. 사업 보고서를 읽을 눈을 가져보래요. 여러분, 사업 보고서 보시면 이해가 됩니까? 전부 전문 용어에다가 그거를 이해를 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유명한 교수, 경제학과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다 수익을 내야죠, 주식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종목을 분석하는 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석해서 오르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손해보는 일도 많을 겁니다. 제가 여러 유튜브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런 댓글들이 보여요. 이걸 팔아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야 할까요? 아마존을 이만큼 올랐는데 사야 할까요? 아마존이 1000불을 돌파했을 때 한국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1000불 돌파했다고. 지금 어떨까요? 아마존? 3000불 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제 포트폴리오를 제 특징이 어떠냐면은 일단 프라이스가 없어요. 가격이 없어요. 한 주식의 가격이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제가 몇 주를 갖고 있는지를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데이 개인에 얼마 수익을 냈는지, 그 달러, 그 다음에 퍼센티지, 그 다음에 전체 종목을 산 다음부터의 수익, 그 다음에 종목을 산 이후로 지금까지의 퍼센티지, 이게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건 이 수익입니다. 이게 왜 제일 중요한지를 다음 기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 1000불 넘었을 때 과도하게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신문에서 막 나왔죠. 그리고 그때 파는 사람들도 많았고. 전에 제가 알던 분이 구글에다가 돈을 투자해갖고 1밀리언을 벌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그 당시에 200% 정도 번 것 같아요. 그리고 팔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갖고 계셨다 그러면은 그분이 그때 급해서 판 게 아니었어요. 그 수익을 보존하려고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커졌겠어요. 그 수익이. 수익이 30%가 됐을 때 팔라.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가 됐는데도 계속 존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거의 추앙하는 캐시우드, 그 캐시우드 아줌마가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위안을 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종목에 추앙하는 경우 있습니다. 가장 요새 핫한 게 테슬라죠. 테슬라에 추앙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무조건 테슬라. 그러니까 한 종목에 거의 몰빵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식은 투자는 분산 투자예요. 기본이.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 관련돼서 완전히 몰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한 섹션에 다 몰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성장주든 첨단주든 10년 안에 10배 이상 높아질 거라고 자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테슬라처럼 9년 동안 박스권 유지하다가 1년 만에 10배로 늘어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주식이 좋은 점은 부동산과 달라서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럼 주식을 팔죠. 그럼 3, 4일 만에 그 비즈니스 데이가 지나서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꼭 필요할 때 돈을 빼야 하는데 지금 수익도 안 나고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제가 10년 후에 10배가 될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